최강스카이 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원장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마감됐죠. 이제 저희가 이 영상 나간 날이 19일이에요. 그렇죠. 딱 그 19일까지만이 이제 마감이라서 네.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고생 많이 하셨죠. 드리면서,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가 요 수시 끝나고 나서는 정시 관련해서는 솔직히 얘기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수능을 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즉 네. 내년 2023년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2024, 그렇죠. 네,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학번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2024 학년도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오늘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골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가. 네, 내년에 좀 바뀌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나와 있고, 그 내용에서 주로 이제 변경된 사항들만 오늘은 좀 정리를 하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 감소됐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건 학력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구가 있고, 줄어든다. 또 하나는 이제 지방 대학들이 지금 계속 폐교되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 한 5천 명 정도를 지금 줄이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학교들은 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이제 모집 비율도 약간씩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이제 정시 모집 비율을 지금 증가시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40%. 이제 상위 15개의 대학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는 오히려 정시 모집 비율이 훨씬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도표니까 그냥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제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이른바 고른기회-전형, 뭐 기회균형, 뭐 이렇게 부르는 이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지금 의무적으로 다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의무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건 법적으로 증가시켜라고 네. 아예 그냥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 전체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300명 정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정도가 더 늘어날 거고, 네. 특히 이제 수도권 대학에 있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2,997명 정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균도 같이 따라서 네. 이 사회 통합 전형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증가를 한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조금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방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올해부터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는데 의치한 약 간호 계열, 네. 이른바 의학 계열에 대한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증가했죠. 의무 선발 비율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집 정원의 40%. 그래서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의대 특집 했을 때 네. 어느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에 의대가 많이 가는 이유가 이거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15% 정도 증가를 시키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이제 40%에 거의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도 현재 이제 2,581명이 증가를 했고,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부터의 이제 의대에 대한 네.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그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죠. 아마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이 인천이잖아요. 그럼 네. 인천 지역 학생들을 또 의무적으로 뽑아야 되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없죠. 예, 인천은 인천이나 없어요? 수도권은 이제 배제니까. 수도권은 제외니까. 완전 지방에 있는 학교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서울,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우리 인천. 네, 이 요 세 개. 애들. 네. 요 지역은 거의 그냥 폭망입니다. 폭망. 예. 물론 이제 우리끼리 이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의대를 가는 길이 더 좁아지는 거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뭐 인천 이 지역에서는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 애들 이제 의대 가려면 진짜 죽도록 공부해야 돼. 네, 진짜 거의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사막에서 네. 이 모래알 찾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 정도 확률이지 않나 할 정도로 진짜 점점 더 이제 좁아지고 있죠. 그 나갈 수 있는 문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도권에서 지방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게 더 문이 좁아진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기 또 하나의 파급 효과가 바로 뭐냐? 과연 이게 지금도 의대를 보내는 왕이라고 불리는 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상상고라고. 네. 근데 이 상상고가 원래 자사고라 원래 올해 폐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모르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살아남는다. 네. 예, 이거 개대박 납니다. 이거. 왜냐면 얘네 지역인재, 직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약간의 이제 관전 포인트. 일종의.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광역 자사고들이 생각보다 이 지역인재 전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건 뭐 예상이긴 하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시에서의 대학별 변경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여태까지 제가 보는 개인적 적폐. 진짜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고 항상 그렇죠. 얘기했던 게 네. 바로 뭐냐, 자기소개서인데, 드디어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돼요. 모든 학교가 다 폐지돼요. 네, 완전 폐지됩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는 자소서가 아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어떻게 보면 자소서의 마지막 해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교과 전형에서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시립대, 그 다음에 이제 숙명여대, 요런 학교들이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요. 연세대도 이제 바뀝니다. 제적인은 5%였잖아요. 근데 이제 10명으로 바뀌어요. 인원으로 정해지고요. 뭐, 요거 이외에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원래 교과 성적에서 이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가는 학교도 그렇죠. 있었는데, 요게 이제 반영하는 학교들이 좀 더 늘었어요. 뭐 가톨릭대나 국민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한국예대 같은 학교들이 진로 선택 과목을 성취도 환산 점수화 시킨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과 전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논술고사 반영 비율을 예를 들어서 100% 선발하는 학교들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신 아예 안 보겠다. 대표적인 학교들이 원래는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항공대가 올해 네. 원래 100% 선발했어요. 근데 네. 내년부터 추가되는 학교가 경희대, 동동여대, 그리고 이화여대가 논술 100% 선발로 바꿉니다. 그럼 논술 100%라는 거는 내신 안 보고 네, 아예 수능 안 최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수능 최저는 존재하죠. 존재한다. 대다수 학교들이. 그러니까 진짜 수능 최저하고 논술로만 뽑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수능 최저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 최저 완화라고 하면 그 전까지는 완화라는 게 뭐 3합 예를 들면 7이 네. 뭐 3합 8로 바뀌거나 뭐 그렇죠. 더 낮춰지거나 하는 네.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컨셉은 뭐냐면 수능 최저 완화가 인문계열 수능 최저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고려대 학추 네. 원래 인문이 합 6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자연이 3합 7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7로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이게 원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일부 학과들이 4합 7에서 8로 다시 조정이 되고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도 전부 최저를 완화해서 지금 다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는 최저를 맞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진다는 소리네요.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거는 원래 그 정도 했었어야죠. 왜냐면 지금 이미 인문계열 애들이 못 맞춘다니까. 그 전부터 못 맞추잖아요. 못 맞추는데 학통이라는 시험을 본다라는 이유 이게 하나로 맞나요? 최저 합을 하나씩 더 높여놨잖아.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걔네가 그거를 해도 못 맞추잖아. 그러니까 소화평 수능에서는 당연히 인문계열이 자연계열 더 낮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변화를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질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작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올해도 비슷하겠지만 인문계열 연세대 고려대의 지금 입시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등급 후반이에요. 네. 추천 전형은 그렇죠. 교과 최저가 있는 중에. 네. 그럼 왜 1등급 후반이냐? 최저를 못 맞추니까. 1등급 극상위권 애들들이 최저를 못 맞춰서. 맞추잖아. 그리고 그러다가 특정 지역에 있는 1등급 극상위권 애들들, 걔네들은 1등급 후반대가 다 전교 1등인 그렇죠. 동네 애들이 네. 있잖아요. 네. 서울 어디 지역, 뭐 어디 지역.
그런 애들을 다 애들이 체제를 간다? 맞춰보니까 학교들 입장에서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그러니까 같아. 이걸 낮춰야 네. 진짜 원래 1등급 대에 있는 전체적인 지방에 있는 1등급 대 애들도 아무튼 더 해볼만 한 거죠.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학습에 대한 중요도가 인문계열도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네. 지금도 들리는 얘기는 문과 애들 옛날에는 저희가 수포자 그렇죠.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지금도 수포자라 부르는데 지금은 수포자의 의미가 뭐냐면 수능 포기예요. 수학 통계에서 수능 통계로 문과 애들이 지금은 이거 자체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과를 못 써. 다 종합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등급 초이인 애들 일반적으로 만약에 2합 뭐 5나 6 정도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 어디를 쓰냐? 지금 2합 7하고 8라인 학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2합 7라인 8라인이면 우리가 얘기하면 대표적인 뭐 가톨릭 그쵸. 뭐 아니면 뭐 경기대 여기가 원래 이 말이 간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금 2합 초 2중이 써야 되는 거야. 왜? 못 맞추니. 그러니까 이 현상들이 올해까지 일어나는데 이걸 아무튼 내년에는 좀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등급에 맞는 학생은 자기 등급에 맞는 학교를 쓸 수 있게끔. 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입시 결과가 지금까지 본 입시 결과의 데이터를 또 1대1로 맞출 수가 없어. 왜냐면 올라갈 테니까. 그렇죠. 내신 등급 컷이 오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시에서는 굉장히 좀 큰 어떤 이제 변경 사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냥 자소서가 폐지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이제 정시 내 반영 방식이 변경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드디어 이제 대다수 학교가 미적분하고 기하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하기 시켰어요. 이거 폐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들이 세종대, 성신여대, 자연계요. 광운대 정보융합학부하고 건축학과는 네. 지금 미적분 기하의 가산점을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수학하고 탐구에 대한 선택 과목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변경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요, 원래는 과탐 2개를 봐야 되잖아요, 자연계열이. 네. 과탐 하나, 사탐 하나 봐요. 그렇게 해도 된다. 과탐 하나만 필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탐과 사탐을 섞어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상위권 애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대가 정말 충격적인. 원원? 바로 원원 가능하게. 야. 이게 지금 모든 최상위권 학교에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최상위권 이 수능 그렇죠. 준비하는 학생들. 네. 얘네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이제 2의 그게 굴레에서 벗어나네. 그러니까 모든 과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서울대가 어떻게 원투 조합이었는데 그렇죠. 원원 조합 자체가 지원하는 학생들 숫자가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거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 자연계 최상위권 애들. 예를 들면 다른 학교들은 의대를 쓰는 애들. 그런데 원래는 서울대를 쓰려면 무조건 투를 해야 되니까 못 썼어. 안 서울대 안 썼지. 썼잖아. 뭐 안 썼죠. 근데 걔네가 이제는 서울대 일반과도 쓸 수 있죠. 그쵸, 의대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 집단 자체가 서울대에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영어 영역에 대한 변별력을 줄이고 있어요. 지금 절대평가가 된 지가 10년이 넘어가면서 솔직히 이제 영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최저의 한 수단 정도로만 그렇죠. 지금 인식되고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변별력이 약하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없애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누구냐? 내년부터 충격적인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수능 최저를 네. 2등급까지를 1등급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저 합을 영어 2를 찍어도 1로 계산해줄 거예요. 야, 그러면은 엄청 등급을 맞추기가 훨씬 쉽다는 소린데. 완전 이거는 수능 최저 완화보다도 더한 거네. 근데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야, 이거야말로 정말 문과 애들을 위해 그렇죠. 준 거다. 문과 애를 위해서 준 거다. 이거 서비스다, 거의. 근데 이거는 문과뿐만 아니라 이과 마찬가지긴 한데, 네. 문과 애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적 요소가 될 수 있죠. 상위권 애들한테. 다른 과목은 잘하는데 영어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이 잘해서 2등급 맞으면 1등급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중대가 이렇게 바꿨다는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다른 학교들이 다 그렇게 바꾸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의 점수 차를 줄이고 있어요.
이제 광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도 1에서 4등급의 점수차가 원래 10점인데 5점으로 줄이죠. 인하대하고 한국공학대, 한국산업기술대 네. 얘네는 한선 점수 차이로 축소해. 그냥 등급 간 점수를 다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은 영어 갖고 변별이 안 되니까 영어 점수가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이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런데 최근에는 영어가 난이도가 높아져 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1등급 인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기존처럼의 점수차로 하면은 받고 싶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 애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더 하락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균관대는 영어 영역에 10% 반영을 하고 등급별 변환 표준 점수 활용.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 변별력을 줄여서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 결국 핵심이 이거죠. 영어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니네 국어 수학 존나게 해라. 이 말은 똑같은 거죠. 국어 수학으로 우리는 조지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어 수학으로 우리는 정신을 끝내겠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영어를 좀 못했던 학생들한테 기회. 그러니까. 진짜. 네. 그렇게 치면 진짜 문과가 아니라 야 오히려 이과 애들한테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2등급 때. 네. 특히 2등급 때 나온 이과 애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내년부터 바뀌는 변경 사항이고 방식들이어서 요런 것들이 되게 좀 어떻게 작용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대한 경쟁률을 더더욱 많이 높일 수밖에 없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뀌고 있는 입시 결과가 또 신뢰받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년 차에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신뢰할 수가 없어. 매년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올해도 저도 뭐 컨설팅을 했지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장단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야, 저도 지금 이 얘기를 딱 듣고 지금 저도 어쩔 수 없이 학원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 영어를 더 우리가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축소를 시켜야 되는지 이게 지금 살짝 고민이 되는데 근데 저 같으면은 저는 부각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부각시켜야 돼요. 왜냐면 2등급 안짝이 되고 그렇죠. 1등급 똑같다? 네. 이거는 진짜 조금만 하면 되는 이거 마인드거든.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희망을 준다기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학생들도 뭐 인정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아무튼 이 학습 양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그렇죠.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영어라고 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적 요소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해볼 수 있다라는 뭔가가 이제 마인드가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3등급,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네. 이게 수능 네. 기준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얘네들한테는 영어에 대한 변별력 축소가 되게 기회예요. 기회죠. 저는 기회라고 봐요. 충분히 그 부분에서 더 얻을 수 있는 점수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본인이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를 잘한다? 와, 그러면 진짜 내년에는 수능은 진짜 할 만한 거죠. 그런 거 같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내년부터 이제 진행될 학생부 종합전형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평가 방식의 변경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올해까지는 반영해줬던 것 중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수상 경력. 네. 그리고 이제 자율 동아리도 이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핵심이죠. 독서 활동을 반영하지 않겠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붙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독서 활동 기재 내용을 안 보겠다라는 건데 이거를 세 특이나 다른데 우회해서 넣었을 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량이라고 하는 리스트에서는 그걸 뺀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현재 2학년 학생 중에 1학년 때 독서 활동 안 하는 애들 많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이점이죠. 이점이죠. 다만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른 분야에 이제 접목시킬 거냐.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뭐만 남냐? 출결, 동사, 이제 자율활동, 그 다음에 원래 동아리, 네. 그리고 진로, 세특, 행특. 요렇게 정확하게 7가지의 세부적 분야만 이 서류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게 비교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내신 그 숫자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의 핵심이 세특이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올해 생기부를 분석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세특으로는 기재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내용들이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네. 잘하지 못한 애들. 네. 몇자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되게 특이하게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제 생각에는 동아리 같은데. 아닙니다. 그러면 진로? 진로하고 자율.
아, 진로 자유. 이거를 겁나 잘 써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진짜 빡빡해. 이거를 얼마만큼 진로 아니면 전공 적합성에 맞출 수 있느냐 그렇게 네. 기재가 되잖아요. 되게 있어 보여요. 내용이 진짜 확 눈에 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년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자율과 진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공과 관련된 계열과 관련된 활동 내용들을 기재해서 넣어줄 수 있느냐.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제가 보고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학교가 딱 하나 있었어요. 모든 애가 다 그런지 모르는데 인천남고. 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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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 기재 괜찮더라. 개인적으로 진짜. 네. 예. 솔직히 석정하고 신명은 좀 아직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인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인구는 원래 기본 잘 그렇죠. 써주니까. 네. 근데 인천남고는 진짜 보고 좀 많이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써주시네. 제가 요 부분에서 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래서 인천남고가 예전보다 진짜 그 진학률도 좋아지고 그랬던 게 다 이런 이유겠죠? 네, 눈에 좀 띄는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에 선생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는 학교들은 분명히 내년에도 종합전형에서 어느 정도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학종 평가 요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우리가 4가지 요소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좀 지우고 얘기를 하면 크게 4대 요소로 하잖아요. 학업 그렇죠.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네. 이 4가지 역량이 기본이에요. 지금도 이걸 쓰고 있고 네. 쓰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많이 바뀝니다. 3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2023 버전이고요. 이게 2024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3가지. 학업 역량은 똑같이 학업 가네요. 역량으로 갑니다. 근데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이제 이름 바꿉니다. 요게 이제 연세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에나 5개 대학이 지금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이제 바꿔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학교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비슷하게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합쳐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변화하게 되고 들어가는 학목 내용도 좀 바뀌어요. 기존의 학원 역량은 성취도, 뭐 태도와 의지, 그리고 이제 활동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2024년부터는 성취도와 태도 그리고 이제 탐구력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탐구, 뭐 심화학습, 뭐 이런 거 있죠. 뭐 관리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겠다.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전공 적합성도 진로 역량으로 바뀌면서 자 교과 이수 노력,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진로 탐색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서 이제 쓰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 너 왜 이 전공에 대해 관심 가졌어? 이런 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이게 왜 필요가 없냐? 자소서가 폐지돼서. 그렇죠. 자소서에 원래 그걸 썼는데 자소서가 없으니까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뭘 보냐? 이수 노력, 교과 이수하고 성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 역량도 결국에는 계열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업 성적과 연관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학종평가 요소가 바뀌면서 학업 역량은 전체적인 역량을 보는 거고 진로 역량은 그 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결국 학업 역량을 보는 약간의 서브 개념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은 공동체란 이름으로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협업, 뭐 나눔과 배려, 홍시성, 규칙성,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자율활동 아니면 이제 행특에 주로 많이 들어가죠. 뭐 출결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지만 일단은 평가 요소가 3가지로 좀 심플하게 줄었다라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요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 고2 아니면 고1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이 학교 생활을 좀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방향을 미리 좀 한번 잡아볼 수 있었다. 요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수일 수 있다. 요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크게 5가지의 이제 이 좀 변경 내용들을 네.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제 변동 상황들이 뭐가 있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네.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입시적으로 봤을 때 네.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소서. 네. 과연 이 자소서 폐지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요게 이제 생각을 한번 궁금을 해봤어요. 이게 되게 좋은 거라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대신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제가 올해 경험한 걸 빗대어서 한번 봤을 때 자소서 폐지의 핵심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종합을 쓰기가 더 좋았어.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부담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도 내가 종합전형 학교를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러네. 자소서 없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야.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기존에는 학교에 있었던 학과의 경쟁률이 바뀌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아예 학교의 경쟁률이 바뀌어. 그럴 수 있겠네, 진짜. 예를 들면 연대하고 고대하고 고민하는 거야 이제는. 원래는 연대에 무슨 과였고 고대에 무슨 과였잖아. 이게 아니야. 연대로 써버릴까 고대로 써버릴까. 또 눈치 작전 좀 하면서. 진짜 우리 20년 전, 30년 전 학교의 대자보에 그렇죠, 그랬던 그렇죠. 경쟁력 보고 그거 마지막에 막 전해서 넣었던 그 옛날 세대 그렇죠, 같은 그렇죠. 게 다시 등장할 수 있어. 그러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종합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두려움 없이 지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네. 자소서 폐지되고 면접도 이제 슬슬 없어지는 추세고. 아니 면접은 훨씬 강하대. 면접은 그러니까 강화되니까. 자소서가 없어지면서 제가 보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일단 종합전형에 대한 이 응용력이라고 할게요. 이 응용력이 완전히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학교도 바꿔버릴 수도 있고, 아예 뭐 학과도 바꿔버릴 수 있고, 그러네. 두려운 게 없죠. 그쵸. 대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면접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에는 자소서가 면접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자소서가 없어지니까 무조건 면접이지. 네, 면접으로 거의 진짜 이제는 그래. 모든 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생활기록부하고 연동되는 게 면접이기 때문에 생기부가 진짜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만큼 면접이 유리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은 저는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요 바뀌어가는 이 종합 형태, 이 서류 있잖아요. 네. 이 서류 평가하고 이 면접이 이제 동일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이제 아예 서류만 보는 서류 100이라는 전형은 네. 진짜 이제 어떻게 뽑을 거냐. 물론 기존에 자소서가 없이 서류 100으로 뽑던 학교들이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여기서는 진짜 이제 종합전형이 되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지는 건 선택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어디를 어떻게 써야지 전략적으로 노리가 어려워. 그치.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 건 지금 올해까지의 종합전형 입시 결과가 내년에 또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참고 데이터가 없네. 아니, 데이터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어가는 경쟁률이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데이터를 데이터가 넘어가는 이제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내가 볼 때 내가 장담하는데 이제 입시 유튜브 중에서 이제 찍신들이 강림할 거야. 요가 빵꾸다.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절대 그거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거 거야. 진짜 눈치 작전 장난 아니겠네. 솔직히 이게 이제 저 같은 입시 상담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밥줄이거든요. 그쵸.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밥줄이 없어질 뻔 하는 거를 자소서를 폐지하잖아? 네. 밥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저는 이 밑에 있는 수능 최저하고 조금 더 연동을 할 거지만 결국에는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애들에겐 진짜 희망인 거야. 종합이 그렇죠. 그러니까 육종합을 그냥 써버릴 수 있어. 기존에는 자소서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막판에 내가 종합으로 바꾸고 싶은 자소서 때 못 바꿨잖아.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잖아. 그래서 수능 최저를 좀 완화해 준 건가? 종합으로 가지 마라. 이번까지 만약에 진짜 거기서 생각을 했으면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같이 적용돼. 그게 같이 적용돼 버리면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수능 최저 완화는 어떤 변화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최저를 완화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을 얻는 건 이제 문과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의 상위권에. 그렇죠. 얘네들이 확실하게 이제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다만 그 이점을 얻는 아이들의 내신 컷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기존에는 내신이 안 됐지만 그 수능 최저를 맞춰서 이른바 올라갈 수 있었던 일반 역전이나 LA들의 숫자는
줄어들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등급에 맞춰서 간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되는 거야. 진짜 그냥 1말, 그냥 2초, 그냥 2중, 2말이 원래 가야 되는 학교. 예전의 입시 결과. 그렇죠. 한 5년 전 입시 결과에 맞춰서 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 제가 생각해 본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최저가 완화되면서 아무튼 애들이 이제 수능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조건 할 수밖에 하죠. 없죠. 예. 그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정시까지 가는 인원이 많아진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 선순환이라 얘기도 웃기지만 그런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그냥 예측을 해보면 현재는 학생들이 종합하고 교과를 좀 약간 섞어서 쓰잖아요. 그렇죠. 뭐 3종, 3종 이렇게 썼지.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그냥 나는 종합파, 너는 교과파.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러니까 나는 육종합, 너는 육교과.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신 등급으로 구별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1등급 때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어요. 3종, 3사도 그렇죠. 쓸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2등급 때 있는 애들이 거의 갈릴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때 2등급 중반부터 관리 갈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등급 중반부터는 내가 완화를 해도 내가 그 합을 못 맞춘다고 하면은 굳이 이제는 교과를 억지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종합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학교들을 다 써버리면 돼. 와, 그러면은 육종합 쓸 애들은 또 그러면 수능까지 정시까지는 안 간다는 소리고. 그렇지. 여기서 끝을 내야 되니까. 그냥 끝낼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 이제 교과 쓰는 애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되면 아무튼 수능공으로 부여잡고 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수능장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면 걔네 일부는 정시까지 그냥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육종합, 육교과라는 이 상황이 내년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 진짜 이게 제가 보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버린 거야. 수시에서 그렇죠. 가장 큰 이 두 개가 연동이 되는 거야. 야, 이게 딱 보니까 종합은 솔직히 물음표죠. 그치?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교과도 모르고. 교과도 모르겠네. 왜냐면 교과가 내가 수능 최소를 맞춰도 모르겠네. 떨어지는 학생이 커진 거야. 맞추고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충족률이라고 하는 게 되게 민감하게 발동되기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왜 같은 라인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요게 제가 세 번째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년 차잖아요. 이제 바뀐 입시 그렇죠. 3년 차 내년이. 네. 그럼 수시랑 정시 어떻게 지원될 거냐. 그냥 예상을 해봤어. 진짜 예상을 해볼까. 나라면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수시 무조건 저는 이제는 학교를 6개 안 씁니다. 3개의 학교에 2개를 두 개씩? 그게 이 바뀐 체제에선 제일 합리적인 거야. 그냥 내가 보는 생각에서. 그냥 굳이 6개 학교 쓸 필요 없어. 그렇지. 내가 교과 라인으로 예를 들면 어느 거 맞춰놨어. 그런데도 이 교과에서 여기를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얘네가 학교를 낮춰야 되잖아. 못 맞춰. 그러면 어떻게 쓰냐? 종합도 같은 거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경기대 2학 7이야. 만약에. 그러면 내가 2학 7 라인에 썼어. 그럼 내가 내신이 뭐 한 3등급 초야.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년은 이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 2학 7에 이제 이 말인 애들이 안전방향 막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못 가잖아. 그러면 요거보다 밑에 있는 학교를 쓰면은 2학 8, 9는 솔직히 없어. 거의. 그냥 그쵸? 지방이란 네,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어? 이거를 쓰고 결국 경기대 그쵸? KG 경기 유니버시티 종합전형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복수로 써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거든요. 그렇겠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6개, 7개의 학교를 세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라인에서 나랑 그러면 또 요게 어떤 거하고 작용되냐 이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는 수평 지원을 하기 시작해. 그치. 기존에는 뭐 위아래로 썼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어려워져. 그걸 하려면 무조건 6종합 아니면 6교과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같은 라인에서 애매모호한 애들은 이제는 위아래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떨어지면 어차피 위도 떨어지고 아래도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라인.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경기대, 가천대, 뭐 한양대, 에리카 그냥 쓰는 거야. 근데 여기를 그냥 들들들 쓰는 거지. 그냥 이런 식의 어떤 입시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되게 커졌어요. 지금도 쓰고 있지만 그쵸. 활용 빈도 훨씬 더 넓어질 거다. 수시에서는.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제 일발 역전 노리는 상위권 교과 지원이 되게 어려워져요. 아, 그러면은 상향 지원이 이제 힘들어지겠다. 교과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안정 지원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그쵸. 종합이 이제 질르는 상향 지원의 형태를 띠게 돼요. 왜냐면 이 전까지는 반대였지.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종합을 되게 안정이나 그렇죠. 밑에 깔고 교과에서 3합 맞추기 위해서 막 이걸 하려는 게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자, 이런 형태로 이제는 입시의 방향성들이 조금씩 바뀔 거고 내년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학교들도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이제 추천 인원 제한들이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지역균형이라는 그냥 학교당 추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솔직히 무용지물에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큰 의미도 없고. 그러면 학생들은 아무튼 선택권을 많이 갖기는 하니까. 요게 제가 보는 이제 수시에서의 라인이면, 그러면 정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과, 즉 수능 최저를 완화하게 되면, 예전에는 2합만 맞추던 애들도 이제 3합을 맞추러 가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 내가 3과목도 공부할 수 있다. 왜? 수능 최저의 완화는 결국에는 수능 학습량의 완화예요. 그게 이제 또 과목 수의 증가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과목도 내가 원래 그렇죠. 기존처럼 할 때 한 과목 정도 더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는 이 수능 최저는 극명하게 얘기하면 3합에 대한 빈도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네. 그리고 이제 2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래쪽 라인 있죠? 네. 흔히 얘기하는 6, 7, 8. 그러니까 밑에 라인일수록 훨씬 많아져. 그렇지. 애들이 그렇지. 비도가. 그렇죠. 그래서 아예 내신이 2등급 대지만 3합까지 노리는 그런 일발로들이 등장할 거고, 반대로 2합 라인은 더 안정적으로 이제 맞추게 하거나 아니면 또 공부를 안 하겠죠. 그렇죠. 네, 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니들은 또 공부를 안 할 거야. 이게 원래 순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공부하는 애가 내년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요게 이제 제가 보는 이 내년의 어떤 수시 라인에서의 좀 뭐 예상? 미래라고 본다면 제가 이거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결과 보면 나오겠죠. 어느 정도 맞췄는지. 욕 많이 먹거든요. 네. 네. 정시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정시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정시는 아까 얘기한 거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최저 완화가 결국에는 수능을 하는, 그러니까 수능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숫자를 늘려줄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축소되는, 비율이 축소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수능에서 어느 과목들을 잘 봤을 때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냐를 결정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국어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이 결국 모든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네. 예. 자, 그러면 결국엔 정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예. 1교시 잘 봤다? 그러면 뭐 그냥 가는 겁니다. 1교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국어가? 네, 1교시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할 거다. 왜냐면 2교시에 수학이 결정할 거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수학은 이미 수능 이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그렇죠. 과목이에요. 네. 1등급, 2등급, 3등급이 결정이 이미 되어 있어요, 얘는.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수학이 그래서 진짜 가장 안정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미 1등급은 거의 다 의대 아니면 스카이예요, 얘는. 결정이 되어 있는 집단들. 그렇죠. 2등급도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탑10. 뭐 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가를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수학은 가르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거죠. 그럼 뭐가 가르느냐? 제가 보는 건 결국 국어가 가르. 아니면 약간의 탐구? 탐구는 이제 못 갈러. 왜냐? 일일해서 같이 해서? 사탐과 가탐을 같이 그러니까. 보는 상황이 물론 네. 몇몇 학교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사탐을 보든 가탐을 보든 여기 자체는 이미 문과로냐 이과로냐 구별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서울대는 영향을 끼치겠죠. 그쵸. 원원이 네, 가능해져 원원이 버리니까. 버리니까. 대신 이렇게 되면 진짜 가탐은 지옥인 거야. 그것도 얘기하면 그럼 탐구는 어떻게 될까? 네. 자, 사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예, 사탐은 그냥 똑같습니다. 예, 사탐은 그냥 의미가 없다. 내가 사탐 강사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너무 슬픈 거야. 그럼 과탐은요? 과탐은 어떻게 될까요? 야, 과탐은 그냥 결론은 지옥이다.
헬게이트가 열렸다. 왜? 서울대에서 과탐 원으로 서울대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에 있는 의대 지망생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결국 그러면 이 모든 애들들 대다수가 이제는 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때문에 원래 투를 했던 애들이 그냥 한 해에 4천, 5천 정도씩 있었는데 그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최소 반토막 나겠죠? 그렇죠. 아예 안 하는 애들은 없진 않겠지. 왜냐면 그래도 그걸로 1등을 그렇죠. 받는 애들이 존재할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과탐 1등급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그러네. 왜냐면은 새롭게 유입되는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과탐 있는 과투를 하던 애들이 넘어오는 거야. 그렇지. 최상위 애들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투하던 애들이 과원을 넘어올 때는 서울대를 포기한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원으로 넘어와도 서울대 노릴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완전 얘기가 틀려. 그러면 과탐 공부를 진짜 얼마만큼 많이 해야 되나? 거의 모든 과탐 과목이 아마 1등급이 거의 진짜 만점에 가깝거나 아니면 과탐 문항의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스키 생활은 하나씩 내려온다는 소리네. 걔네들이 유입감으로써. 큰 거죠. 그리고 그게 모든 대학들의 되게 과탐은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상위권 대학들이 쓰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끼치겠죠. 왜냐면 들어오는 집단 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과탐은 이제 등급 맞추기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면 최저가 완화됐는데 애들이 이제 최저 완화해서 탐구는 과탐은 고민된다니까. 그 이과 애들 수능 최저는 골 때린 상황이 나는 거예요. 왜? 이과 애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원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수학하고 탐구였어요. 탐구. 이게 원래 조합이 그렇죠? 1번이잖아요. 네. 자, 이 룰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룰이 깨지라는 국어 수학이냐 수학 영어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더 교과를 안정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 수학은 3이고 지금 과탐은 4 나오는데 저 과탐 공부하면 3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하고 원래 과탐 공부를 하잖아. 이제 그 말이 안 먹혀. 왜냐면 과탐이 지금 4야? 그럼 너는 4야. 4야. 그렇지. 왜? 3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2 하던 애들이 원으로 내려오니까. 모의고사 하다가 답이 없으면 원으로 바꿀 거야. 그렇죠. 처음부터 바꿀 수 있어요. 심지어 제주생 애들 입장에서 더 좋아. 그렇지. 투하던 애들이 제수하러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하면 걔네가 과투를 뭐하고 해. 그렇지. 머리 훨씬 쉬운데. 그럼 얘는 거의 진짜 만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과는 요 과탐이 영향력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이게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죠. 문과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선택하는 학교는 뭐 일부니까. 네. 일단 저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를 우리가 한번 그냥 예측해본 거죠. 네. 대신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방향을 미리 잡아본다라는 의미, 뭐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입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내년 네. 2024 이제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내년 또 입시로 굉장히 좀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된 게 매년 혼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수능이 처음 등장했을 그렇죠. 때 한 3, 4년 차까지는 매년 수능 제도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고1, 고2, 고3 때 수능이 계속 바뀌었어. 그렇죠. 그래서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 혼란에 빠졌던 시기와 저는 지금이 되게 유사해 보여요. 그러니까 매년 입시 결과로 학부모님들은 따져보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저의 입장에서도 이게 구축되는 시스템들이 안정적이어지면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어떤 학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년도 조금씩 불안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어떻게든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해서 맞춰내냐가 제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목이라고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진짜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정시 관련된, 그러니까 올해 2023 정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나 좀 얘기를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능 수능을 무슨 얘기를 해요? 네. 뭐 큰 저는 의미가 없어서 그 사이에는 이제 고2 학생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 고객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한테는 예, 매우 중요한 고객분들이기 때문에 이 고객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 그래서 관련된 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지금까지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